이익이잖아요. 그럼.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이제 내가 그쵸. 참 머리 잔대가리 잘 굴렸다. 돈 얘기다 보니까 좀 거칩니다 오늘.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역시 아유, 발품 팔고 이게 속상하니까.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역시 이제 돈이 좀 되는구나. 알아보고 해서 의도는 더 좋게 그렇게 바꿨는데 뭐 국세청에서 뭐 이름도 생소하게 뭐 한차 이익에 대한 특별 세금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. 환차 이익을 봤으니까 그 환차 이익만큼 세금을 내라고. 그게 있네.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한 4천만 원 가까운 이제 환차 이익이요? 네, 환차 이익. 그거에 따른 세금이? 네, 세금이. 뭐 기분은 좋으니까 예. 본 거니까. 예. 그래서 또 내라 그러니까 또 내야죠. 그래서 이제 냈어요. 근데 내고 나서부터 한두 달 지나니까 자꾸 또 엔화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때 자꾸 빨리 그래가지고 내가 870원에 빌렸는데 9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손해잖아. 이게 뭐 자꾸 올라가길래 그래서 본전 생각도 나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. 예. 그래가지고 한 900 얼마에 다시 또 원화로 바꿔달라고 은행 예. 가서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손해를 봤죠. 870원에 빌렸는데 진짜 900 얼마에 빌렸으니까 세금도 냈잖아요. 세금도 그러니까 세금도 또 4천만 원 가까이 냈고. 계산해보니까 얼마 정도 손해 보신 것 같아요? 토탈 하면은 뭐 한 6, 7천 원 손해를 본 거죠. 세금 내고 환차 손을 또 입은 거죠, 저는 사실은.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렇게 웃으실 수 있는 게 오늘따라 웃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이세요. 손해가 엄청난데 우리 근데 그래도 그때 팔아도 다행이지 그거 못 판 사람은 사실은 이제 손해를 그 천원 넘어가니까. 네. 근데 그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분명히 내야 되는 세금이 발생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. 내라니까 근데 지금 남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본계 자금을 와타나베 부인 자금이라고 많이 그래요. 그 일본의 부인들이 돈 모아갖고 이쪽으로 와타나베. 이게 저리로 이율이 싸다는 걸로 이제 매혹이 돼가지고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그 돈을 썼어요. 병원에서. 근데 그 환차 서운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환율이 변동이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빨리 파셨어요. 잘 파셨는데 파셨네, 그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은행문 닫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강남. 그래서 이제 대출금을 외화로 바꾸셨으면 그 환율 정보를 매일매일 좀 체크를 반드시 좀 해야겠다.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. 예. 그나저나 우리 저런 약관 처음 봅니다 저희가. 불타는 약관? 일명 불약과라고요. 예. 약과에 불을 붙었어요.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양심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요? 들었어요. 범미란 씨가요? 예, 제가요. 양심 선언? 예, 양심 이창우 선언. 씨에게? 그렇죠. 폭탄 선언. 아니 뭐 고백할 게 뭐가 있어? 있어요. 저희 예전에 자기야에 나와서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돈을 반반씩 해서 집을 산 것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그 반반씩 더해서 돈을 보태가지고 산 그 돈에 숨겨진 비화가 있어요. 잠깐만요. 지금 뭐 짐작가는 게 있으세요? 지금 약간 지금 표정이 자, 자신 아세요? 일단 지금? 저하고 약속을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. 그럼 일단 뭐 약속하고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일단 공증해야 된다 이거예요, 공증. 변호사 형사 계시니까. 말씀하시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. 입회야, 경찰관 입회야. 예. 지금부터 하는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듣고 또 우욱 해가지고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. 네.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할 때 2005년에 스택에서 반반씩 돈을 해서 결혼을 해라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보태야 되는 돈이 한 1억 정도가 가까운 돈이었어요.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창훈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. 돈이 좀 크고 부담되는 금액이니 친정에서 좀 1억 가까이를 빌려와서 일단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월급이 나오면 그거 갖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갚아가자. 대신 이자는 안 받으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.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, 시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아신 거죠. 그래서 우리 아들이 평생 깨끗하게 살았고 빚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빚을 진 것 같았으면 내가 그런 결혼을 안 시켰다. 라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. 근데 그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좀 나면서 한편으로는 살짝 좀 죄송한 거예요. 그게 빌린 돈이 아니라 제가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IMF 때는 진짜 월급이 깎여서 40만 원 월급 받고 살아도 받고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1억을 챙겨놓고 있었어요. 진짜 안 먹고 안 쓴 돈이었어요. 그거를 여기에 투자를 하면
저는 완전히